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508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2년 12월 23일이고요. 금요일은 2022년 12월 1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이민년 임자월 경술일이 되겠고요. 일지는 경술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 일간은 경금일간이 되겠고, 경금일간이 태어난 월령 자월이 되겠습니다. 자월에 경금이 태어나게 되면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중요한 것 일간이 되겠습니다. 일간, 오늘 경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고요. 이 경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 즉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라고 하는 10개의 천간 중에서 7번째 천간이 되고,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쇠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천간이 바로 이 경이라고 하는 천간, 경금이 되겠고요. 내일 공부하게 되는 8번째 천간이라고 하는 것, 신이라고 하는 천간이 있는데, 같은 쇠의 기운을 가지고 있어서 신이라고 하는 8번째 천간, 신금이라고 이렇게 읽게 되는데, 경금과 신금 같은 오행, 즉 같은 쇠의 기운, 같은 금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이 경금과 신금인데, 이를 다시 음과 양으로 구분하게 되면 경금은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금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내일 공부하게 될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금이 됩니다. 그래서 음금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데, 같은 금이라 하더라도 그 성향이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느냐 또는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성향 자체가 달라지겠고요. 성향이 달라지게 되면 그 용도 쓰임 자체도 달라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용신을 치용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금인 양금하고 음금인 신금, 이 차이점은 양의 기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좀 거칠고 투박하고 강한 개념의 쇠를 말하는 것이고요. 음의 기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좀 부드럽고 유연하고 좀 온기를 가지고 있으면서 조금 세련된 어떤 감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물상으로 비유를 할 때는 양금인 경금은 완철금이라고 해서 그야말로 강철 같은 거죠. 완철금이라고 해서 강철이라든가 무쇠 같은 이런 개념으로 보게 되는데, 그냥 강철 무쇠가 아니라 이런 것들은 대체적으로 땅속에서 금방 캐낸 원철과 같은 그런 개념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땅에서 금방 캐낸 것은 그야말로 자연 그대로의 어떠한 인공적인 가미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죠. 땅에서 금방 캐낸 원철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불순물이 섞여져 있을 수도 있겠고, 모양이 제각각이죠. 우리가 쓸 수 있는 그런 형태를 갖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자연 상태에서의 야생마 같은 개념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반대로 내일 공부하게 될 은금인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보석 같은 것에 우리가 비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주옥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고요. 도자기 같은 것도 해당이 될 수가 있겠고, 각종 장신구 같은, 물론 중에 금이라든가 비철금속이라 하더라도 쇠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이 되겠죠. 플라스틱은 목의 기운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신금 같은 경우에는 경금은 원철과 같다라고 하면 신금은 그 원철을 갖다가 가공을 해서 기물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액세서리 같은 거라든가 이런 것들 다 신금으로 볼 수가 있겠고, 경금은 기물을 만들기 위해서 아직은 거쳐야 할 단계, 단련이라고 하는 단계를 거쳐야 되죠. 화로서 경금을 단련해서 금을 갖다가 기물을 만들어야지 경금으로서는 용도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완철금, 원철과 같아서 반드시 정화라고 하는 것으로서 단련해야 되는 것이고, 간목으로서 정화의 불꽃을 갖다가 강렬하게 해 주어야지만 정화가 경금을 단련해서 기물을 만들고 그래야지만 경금으로서의 용도 가치가 발생하는 것인데, 신금 같은 경우에는 이미 기물을 만들었기 때문에 다시 화를 보는 것은 좋아하지 않고요. 오로지 임수, 사시사철 임수로서 깨끗하게 보석을 갖다가 갈고 닦아서 반짝반짝 빛이 나게 만들면 신금으로서의 가치가 도드라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내일 또 공부할 것이니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리고, 경금이라고 하는 건 완철금과 같고 강한 무쇠 같기 때문에 부드럽게 대하기보다는 보다 화로서 강하게 다스리는 것을 좋아한다. 그래서 경금 일간들이 대체적으로 금 일간들이 대체적으로 의를 주관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의로움을 이렇게 추구하는 사람, 그리고 혁명을 하는 사람들도 대체적으로 신금보다는 경금 일간들이 혁명을 주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체계반을 같은 그런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경금일간. 대체적으로 겉으로 봤을 때는 군인 같은 그런 강직함을 가지고 있지만 또 의외로 경금일간들이 속마음 자체는 또 오히려 순수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경금의 용도 쓰임 있기서는 정화로서 단련하고 간목으로서 정화를 보좌해 주는 그 쪽으로 하는 것이고, 만약에라도 경금일간이 왕한데 화를 보지 못했다 그런 경우에는 부득이 임수로서 경금을 갖다가 잘 갈고 닦아서 용도 있게 만들 수도 있겠지만은, 경금은 임수라고 하는 식신을 쓰는 것보다는 정화라고 하는 관성을 썼을 때 경금으로서의 가치가 더욱더 나타날 수 있다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경금일간이 태어난 월령 자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월이 되겠습니다. 자월. 자월이라고 하는 것, 절기로는 대설과 동지로 구분해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저께가 동지였고요. 동지가 되면 음이 가장 강하고 양이 가장 약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음이라고 하는 것은 밤이 될 것이고요. 양이라고 하는 것은 낮이 되는데, 그래서 동지가 되면 밤이 가장 길고 낮이 가장 짧으면서 동지가 지나면서부터 보다 음이 강하면, 음극하면 바로 양이 생긴다. 음극적 양생이다라고 하는 단어를 어저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대로 여름에 이제 5월 같은 때 하지라고 하는 절기가 있습니다. 하지는 이렇게 쓰지 않고요. 여름 하자에다가 진짜 이렇게 쓰게 되면, 이 하지 때는 뭐냐면 반대로 양극적 음생이 되겠죠. 양극즉 음생. 그래서 하지 때는 양이 가장 강하기 때문에 낮이 가장 길고 밤이 가장 짧은 그런 시절이 되면서, 하지가 되면서 지나면서부터는 이제 음이 발생을 하고 양이 점점 이제 줄어들게 된다. 그래서 동지와 하지는 이런 개념에서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또 해자축월이라고 하죠. 3개월간 해월, 자월, 축월은 계절로는 동절, 즉 겨울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해월은 초동, 초겨울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자월은 중동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중동. 그 다음에 중동, 어디서 쓰셨네? 중동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근데 중동, 그쵸? 이렇게 되어야 되죠. 자, 중동. 그 다음에 축월은 늦겨울이라고 해서 모동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개동이라고도 이렇게 표현다. 일단 둘 다보다 셋 다 엄동이 굉장히 추운 혹한의 그런 기후다라고 해서 남극 대륙을 연상하면 이해하기가 쉽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엄청 춥습니다. 그래서 해월, 자월, 축월에는 양화인 반드시 병화를 얻어야지만 사주국세가 얼지 않고 조후가 잘 이루어질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어느 일간이든 간에 병화를 얻어서 조후하되 그 병화는 지지로 반드시 인사 오등에 뿌리를 두어야지만 병화로서 화로서의 공력이 더 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어떤 일간이든 간에 화를 얻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그 화는 음화인 정화도 있겠지만 조후하는 용도로 쓰는 화라고 하는 것은 병화가 더욱 가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또 경금이라고 하는 것, 금방 경금 일간에 대해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경금의 쓰임, 경금의 가치가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화가 있어줘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월에 경금이 태어나게 되면 해월도 마찬가지고요. 축월도 마찬가지고 반드시 화를 얻는 것을 필요로 하는데, 이때 화라고 하는 것, 정화라고 하는 것은 경금을 단련하는 용도로 쓰는 화가 되는 것이고, 병화를 같이 쓰는 이유는 자월의 차가운 기후를 갖다가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병정화를 별도로 쓰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분들, 선생님 관살혼 잡이 돼서 나쁜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당연히 경금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정화는 정관이 되는 것이고, 병화는 평관 칠살이 되는 것이 관살혼잡이 태조하지만, 관살혼잡이라고 해서 무조건 나쁘다, 흉하다고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관살혼잡이 됐을 때 오히려 사주가 더욱 좋아질 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 반드시 그 실질적인 측면에서의 활용도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고, 그 외에 관살이 혼잡돼서 나쁜 경우도 있고 좋은 경우도 있으니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게 되는데, 해자축월의 경금은 관살 혼잡이 되는 것을 꺼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관살 혼잡이 되는 것을 좋아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자월의 경금이라고 하는 것, 자는 수가 왕한 반면에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 자체가 자월에 태어나게 해서 사지가 되죠. 그래서 신약하기 때문에 경금이 수에 의해서 설계돼서 약한데, 병정화만 보게 되면 오히려
극설교집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인성이라고 하는 것 또는 비경겁제가 있어서 일간 경금을 갖다가 생조 또는 방조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경금 같은 경우 지지로 신금이라든가 또는 유금 같은 것에 뿌리를 둔다거나 또는 하다못해 축토 같은 것에 이렇게 통근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어떤 분들은 이제 술토 얘기를 하는데, 물론 경금 자체가 술토에 통근할 수 있습니다만은 술토는 마른 땅이고 축토는 습토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습토인 축토에 뿌리를 두는 것이 더욱 좋겠습니다. 물론 자월의 토가 축토는 얼기 때문에 그게 안 좋을 수는 있겠지만은, 그래서 반드시 화가 있어서 녹여주게 되면 축토 자체도 얼지 않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술토보다는 축토를 얻는 것이 보다 더 합리적이고, 가장 좋은 것은 지지로 신유금이 있어서 일간 경금이 뿌리를 튼튼하게 둘 수 있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경금이 뿌리를 얻고 병정화를 얻게 되면 자월의 경금이 중화를 이룰 수 있게 되는데, 천간으로 임수라든가 또는 개수 같은 것이 투출하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임수, 개수가 투출하게 되면 용신으로 써야 될 정화, 그 다음에 희신으로 써야 될 병화를 갖다가 수국화해서 날려버리게 되죠. 그 다음에 정화는 임수는 정화를 보게 되면 정임 합해서 용신 정화를 묶어버리게 되고요. 개수가 오게 되면 수국화해서 개수가 정화를 갖다가 꺼버리기 때문에 임계수가 천간으로 투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만약에 임계수가 투출하게 되면 무토로서 임수 개수를 제방을 하거나 또는 간목이 있어서 수생목 또는 목생화해서 화를 보호해 줘야 되는 것이 필요한 사주국세가 된다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경금일간이 자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격국이라고 하는 거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를 살펴 사주 8글자가 어떻게 짜여져 있느냐를 놓고 보는 것인데, 일단 경금이라고 하는 일간, 양금이 될 것이고요. 월지 있는 자수라고 하는 요 수는 채는 양이지만 쓰는 것은 음으로 쓴다. 채, 양, 용, 음으로써 자수는 음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일간과 원령과의 관계, 양대 음이 관계가 성립이 되는데, 금이라고 하는 것이 수를 생하는 것이고 일간인 경금이 생하는 것이라고 해서 내가 생한다고 해서 아생자라고 합니다. 내가 생하는 것 식상이라고 표현하고요. 식상은 다시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죠. 식신이라고 하는 것과 식신과 상관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식신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식상과의 관계가 양대 양 또는 음대 음으로서 음양의 조화가 맞지 않으면 식신이라고 하고, 이렇게 상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식상과의 관계가 양대 음 또는 음대 양으로서 음양의 조화가 맞으면 상관이라고 하는데, 오늘은 양대 음의 관계, 양금이 음수를 받기 때문에 이거는 상관이 되죠. 상관격. 이렇게 해서 상관격으로 쓸 수도 있지만 금수 진상관격이라고도 이렇게 씁니다. 금수진상관격. 여기서 금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을 뜻하는 것이고요. 여기서 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상관을 이렇게 뜻하게 되죠. 진짜가 붙는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일간보다 상관이 더 왕하다라고 해서 진짜 상관격이다 해서 금수진상관격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월은 수가 제왕지가 돼서 굉장히 왕한 반면, 경금 일간 자체는 자에 이르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죠? 포태법으로 사지해당이 되기 때문에 일간은 약하고 식상이 왕한 단계, 그죠? 설기태과한 사주 또는 설기과다한 그런 사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간이 약하고 식상이 너무 왕할 때 원칙적으로 인성을 봐서 보다 상관 패인하는 것을 원래 좋아합니다. 예를 들면은 수일간이 임수나 개수일간이 목이 너무 많아서 수목진상관이 되거나, 목간목을목일간이 병정화를 많이 봐서 목화진상관이 되는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인성이죠. 이 임계수 일간제는 금이 필요하고요. 목일 갈 때는 수가 있어서 상관패인하면 좋은데, 경금, 유독 경신금 일간들은 상관패인보다는 비경겁제로서 일간을 방조해 주는 것을 더욱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경금이라든가 신금 입장에서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토를 말하겠죠. 토라고 하는 것은 물론 토생금해서 일간을 생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겠지만, 일간 자체를 오금시킨다고 해요. 오금, 금을 더럽히거나 오히려
자칫 잘못하면 매금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경금이라든가 내일 공부하게 되는 신금일간은 일간이 약하게 되면 뭐다? 그렇죠. 비견, 겁재 같은 금으로써 일간을 방조해 주는 것이 좋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지로 신유금 등의 통근할 수 있다면 가장 이상적일 것이다. 신유금, 지지로 신금 또는 유금이라고 해서 그냥 제가 통칭 이렇게 신유금이라고 이렇게 읽고 있습니다. 여기에 뿌리를 둔 연후에 병화로서 조후하고 정화로서 경금을 단련하게 되면 용도 쓰임이 있게 되는데, 오늘 보게 되면 월간의 임수라고 하는 것이 투출되어 있어요. 자월의 임수 투출하게 되면 수가 굉장히 왕한 것이고요. 연간에도 이렇게 임수가 투출하게 되면 거의 임수가 뭐 하고 있다? 범람하고 있다. 원래 금생수에서 금이 수를 생하지만 이와 같은 경우에는 금이 수를 생하는 것이 아니라 수가 너무 많게 되면 오히려 수다 금침, 그죠? 물이 많으면 금이 물에 빠진다. 쉽게 말하면 큰 강가에다가 조약돌 하나 던지는 것이 바로 금 입장에서 조약돌 입장에서는 수다 금침이 되는 것이죠. 이 상태가 지금 수다 금침이 되는 것이니 토로서 임수를 좀 제방할 필요가 있고요. 수가 겨울에 자월에 해자 주월에 물이 많아진다라고 하는 뜻은 그냥 수가 많아진다, 물이 많아진다가 아니라 기온이 하강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축토가 있으면 경금이 통근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수가 많게 되면 축토보다는 오히려 술토를 얻는 것은, 이거는 상황에 맞게 판단했을 때 수가 왕하지 않았다 그러면 축토 보는 것을 좋아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수가 많으면 술토를 가지고 이 수를 제방해야 되기 때문에 술토를 얻게 되면 경금이 통근하게 되고, 술토는 건토이기 때문에 수를 제방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예외적으로 축토가 아닌 술토를 얻어도 나쁘지 않은 그런 국세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연지에 있는 인목이라고 하는 것은 왕수의 기운을 설해서 인중병화, 병화가 있죠. 지장간으로서 이 병화로서 주구할 수 있다. 물론 천간으로 병정화가 투출하게 되면 금상첨화이겠지만은, 이렇게 별로 안 좋을 것 같지만은 술토로서 청간의 투출은 보통은 아니라 하더라도 임수는 어느 정도 제방할 수가 있겠고요. 인중병으로서 조우할 수 있다. 정화를 하나 정도 더 보면은 조금 더 사주국세는 좀 좋아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제 가끔 이제 술중정화가 있잖아요. 근데 술중정화 가지고 경금을 단련하기는 좀 어려운 것이, 왜냐면 흙 속에 묻혀져 있는 화이기 때문에, 그 흙 속에 묻혀져 있는 화는 토를 생하고 토는 금을 생해서 통간이 돼 버리기 때문에 단련을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오화를 본다든가 별도로 정화가 천간으로 투출할 필요가 있다 정도 기억해 두시고요. 생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제일 먼저 병자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병자시가 되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병자시. 일단 자수 하나를 얻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원령 자체에 수가 왕한 자월이 임수까지 두 개가 투출되어 있는 상태에서 술토로서 간신히 임수 두 개를 제방하고 있는데, 자수가 있게 되면 수가 더 왕해지게 되겠죠. 병화 투출돼서 이거는 경금을 단련하는 용도는 없지만은 그래도 인해통근, 수래통근에서 조후하는 용도는 있다 정도. 그렇다 하더라도 이 임수 두 개가 이 병화를 갖다가 수국화해서 좀 곤하게 하는 정도는 좋지 못하다. 그래서 일단 용신으로서는 조후하는 용신은 병화가 될 것이고요. 이 병화를 생주해주는 인목은 희신이 될 것인데, 조후하는 병화를 갖다 극하는 임수 식신은 나한테 좋은 역할을 하지 않자 한습이 가중된다라고 볼 수 있어. 천간으로 모군이 오면 수생목 목생에서 통관이 될 것이고, 대운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정화할 때는 또 정임 정임 이게 합의되기 때문에 이 임수 두 개가 특히나 자월에 투출되어 있는 것은 썩 좋지는 않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정축시가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 술토의 경금이 통근할 수 있습니다. 축토에도 당연히 통근할 수 있겠죠. 병화가 아니라 정화가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조후는 굉장히 미흡합니다. 조후는 미흡하죠. 그리고 임수 두 개가 정화를 이렇게 극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조후는 인중병화로서 간신히 조금 미약하게 할 수 있고요. 정화로서는 경금을 단련할 수 있다. 술토와 축토의 경금 자체가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일단 보다 기본은 갖춘 사주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용신은 정화, 희신은 목이 될 것이고요. 천간에 투출된 저 임수 두 개는 기신, 용신을 극하는 기신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무인시 한번 보도록 할까요? 무인시. 자, 무인시가 되게 되면은 좋은 점은 뭐냐? 좋은 점은 술의 뿌리를 둔
무토가 투출해서 임수를 제방하는 것은 좋지만은, 자, 경금이 술에 통근하게 되면 일간이 왕할까요? 약할까요? 어떤 분이 술에 경금이 통근하게 되면 일간이 굉장히 왕한 걸로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거는 약한 거고요. 무토가 투출하게 되면 작은 금을 갖다가 매금시킬 수 있기 때문에 임수를 제방하는 측면에서는 저 무토의 용도 쓰임이 있지만은, 일간 경금을 갖다가 토다 매금하는 것은 좋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것이 비중을 뒀을 때 얘를 임수 두 개를 제거하는 것이 더 좋다라고 하면 무인식도 나쁘지 않겠지만은, 저는 일간 자체를 매금하는 것이 더욱 나쁘기 때문에 무인시 정도는 좋지 못하게 보고, 차라리 무인시가 될 것 같으면 기묘시가 훨씬 나을 겁니다. 왜냐하면 기토라고 하는 것은 임수를 제방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걸 또 굳이 기토탁임이라고 해서 나쁘게 볼 것도 아니고요. 이거는 묘술 합의되고 기토와 경금을 갖다가 생조해주는 정도,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 대운에서 그냥 정화가 와서 경금을 단련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임수 두 개가 있으면 정화 하나 가지고는 경금을 단련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정도 생각이 들어서, 무인기묘신 그렇게 좋게 보지 못하고요. 차라리 정축시가 더욱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경진시 같은 경우에는 경진시 같은 경우에 이건 일시로 이렇게 충이 되죠. 진술충이 됩니다. 그러면 진중에 있는 개수도 매몰되고요. 술중에 있는 경금, 신금, 정화도 날아가 버리게 되죠. 그래서 토로서 경금을, 예를 들어서 일간을 생해주는 그런 것은 토생금하는 그런 장점이 있지만은, 진술중이 되기 이전에 경금 술중 신금 통근했던 것은 통근처럼 날아가 버리게 되면서 진술충이 되는 이 생신은 제가 봤을 때 썩 좋은 것 같지는 않고요. 차라리 신사시게 되면 사중병화로서 조우할 수 있죠. 사라고 하는 것은 금의 장생처가 된다. 그러면 오히려 술에 통근했던 것보다 사에 통근할 수 있는 것이 오히려 더욱 더 좋게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사시 같은 경우는 나쁘지 않지만, 이것이 이제 화운으로 이제 대운이, 예를 들어서 무호대운이라든가 정사대운, 이렇게 병진대운 들어왔을 때 오히려 이 사는 관사로서 작용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원국 자체에서는 신사시가 나쁘지 않겠지만은, 대운이 바뀌었을 때 신사시는 결국 좋은 역할을 하지 못할 것 같고요. 이모시 이렇게 되게 되면 오술 합의되죠. 좌우충 되지 않습니다. 근데 임수가 또 하나 투출되어 있어서 오술 합했는데, 임수 세 개가 천간에 있는 수가 있으면 밑에 있는 화를 갖다가 억제하는 것이 조금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원국 자체 수가 많다라고 하더라도, 요거 목화운으로 가게 되면 오히려 목으로서 수생목 목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뭐 이모시도, 뭐 오늘 나오는 생시 중에서는 신사시보다는 차라리 이모시가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갑진시 같은 경우에는 경금 자체가 신의 뿌리를 튼튼하게 둘 수 있습니다. 그죠? 천간으로 화가 드러나진 않았다 하더라도 목이 있게 되면 수생목에서 화가 들어왔을 때 그 화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이 간목이 하게 되죠. 그래서 뭐 이모시라든가 갑신시 정도는 제가 나쁘게 보지 않는데, 병술시는 병자시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화운 갔을 때는 요거 병술시는 결코 좋지 못하다. 정해시도 수가 너무 왕해지는 단점이 있다라고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정축시 정도 또는 이모시 정도 또는 갑신시 정도, 이렇게 선택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